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인모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비교적 기출문제에 부합하도록 출제됐습니다. 좋은 문제라는 이야기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시험이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용어정의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라 하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리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X네요. 공인중개사로서가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개업공개사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X네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 해도 되고요.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4번이 맞네요. 5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틀렸네요. 자격 취소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거 되는데 중개상물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죠. 답은 1번이네요.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 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선박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땅이라면 중개상물이 될 거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걸 소위 임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거래계약서 쌍방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해야 되고요. 보증관계증서 사본도 쌍방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해당자에게만 교부하고 이 실비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정서식,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 2번. 국토부 장관이 부가징수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합니다. 뿌린 자가 그들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격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매수할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단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2번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 등록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꼭 건축법에 부합한 사무소를 2개 이상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했다면 이걸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지급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소멸된다. 이게 틀린네요.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즉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좀 기네요. 7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설정한 보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은 특수법인의 경우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특수법인 모두 1,000만 원이 아니라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보전금액 1억 원 이상입니다. 예, 개인 1억 원 이상, 법인 2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기간이 잘못된 거 했는데 정답은 바로 눈에 보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되고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입니다. 자, 그리고 업무정지기간은 공인중개사법은 6월이야.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예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도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상가금리 임대차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날이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 다음 날로 한 이유가 사실은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만약에 우리가 잔금 치른 날 주인이 대출받으면 주인 근저당권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죠?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을이 소액 임차일 때 임대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최우선 면제라고 안 나오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다 그게 최우선 면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갑을 모두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인이 갑이네요. 임차인 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거짓 부정한 명부로 등록하면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X입니다. 물론 제가 편의상 3년에 3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번은 양도되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번이 맞네요. 이 벌칙은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평균 2문제는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